자, 합시다. 자, 현대소설 1 펴주세요. 현대소설 1. 여기거든? 여기. 자, 올라오세요. 빨리 들어가. 치수기요? 네. 치수. 많이 신경 없네. 네. 자, 해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좀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나의 동그라미 쳐볼래? 일단 나가 나오면 1인칭이야, 3인칭이야? 시점에 1인칭이야.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해나가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가 어떤 특정 인물을 관찰하면서 이야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이 작품은 여기 잘 붙여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 자, 갈래는 단편소설, 풍자소설이고요. 자, 풍자적, 비판적. 성격 일단 별로셔야겠죠. 풍자적, 비판적. 자, 배경은 193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래. 알겠니? 네. 그러면 시대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이 시대의 부정적인 인물이 나올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자, 현실 수능형 인물인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좀 짧은데, 자, 몰락한 사회주의자인 아저씨와의 갈등이래. 자, 현실 수능형? 이게 뭘까, 얘들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일제강점기에 수능한다는 거야. 알겠니? 일제강점기에 수능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가면 독립운동 할 거예요? 아니면 친일파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 거예요? 친일파요. 뭐, 진짜? 네. 왜? 잘 살아야죠. 야, 쟤 죽이자. 어쨌든 뭐 그 개인의 선택이고요. 전 국민의 사실 90% 이상은 친일파였어요. 근데 여기서 친일파는 뭐냐면 생계형 친일 세력이란데. 그러면 생계형 친일 세력이라는 게 뭐야? 진짜 매국노야? 아니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대부분은 그랬어. 알겠지?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들, 일반적인 친일파 진짜 나쁜 놈들은 민족 반역자라 그래.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소수, 독립운동가 소수. 알겠니? 사실 대부분은 그냥 생계 수능형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지금 나라는 사람은 현실 수능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능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몰락한 사회주의자인 아저씨와의 갈등이래. 자, 아저씨와의 갈등이 나온대요. 자, 됐죠? 그리고 특징 좀 내려가 볼게요. 특징 내려가 봅시다. 4개가 나왔는데, 자, 신빙성 없는 화자인 나를 통해 현실을 이중적으로 풍자할 것이다. 뭔 말인지 이따 볼 거고. 자, 대화적인 문체를 통해 나와 아저씨의 가치관을 비교해서 주제를 부각합니다. 별표죠. 이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나와 아저씨의 가치관을 비교한다. 자, 그리고 3번. 지금 제목이 뭐예요? 치숙이라고 나와 있죠? 이따 볼 거야. 자, 3번도 일단 별표 쳐놔. 반어적 제목을 통해 칭찬과 비난을 상호 역전시킨대. 이따 보자고요. 그리고 4번. 독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듯한 서술을 통해 아저씨에 대한 직접적 조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해봅시다. 자, 작품을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좀 볼게, 얘들아. 자, 나는 일본인이 주인인 가게의 점원으로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아주머니에게 패만 끼치는 아저씨를 못마땅히 여긴다. 자, 일단은 나가 나왔고요. vs 누가 나왔어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보면 나가 봤을 때는 자, 아주머니에게 폐만 끼치는 아저씨 이렇게 시선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다시 아저씨는 무슨 운동을 했다고요? 사회주의 운동을 했대. 아니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가 뭐가 될까? 소련이 되거든. 알겠지? 소련이 뭔 줄 알아 얘들아?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비에트 연합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제라는 거야. 그 중심 국가가 무슨 나라? 러시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왔어. 2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가봅시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왜 감옥에 갔을까? 일본은 무슨 국가였을까?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일까? 사회주의 국가일까?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지네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허용해 금지해 철저히 금지한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다음 병에 걸려왔던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병세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다. 자,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대. 알겠지? 자, 봅시다. 이에 내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이라는 건 거지야. 자,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 꺼져 생활에다가 안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하지. 체크해놓으세요. 돼 있지만 그래도 별표 좀 쳐보세요. 자, 그런 사람같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느니라. 자, 내려가 봅니다. 잠깐.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자, 1번 보세요.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나를 비판함. 아저씨는 생과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 개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1번에 일단 별표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나는 무슨 적 가치를 중요시한다고요? 물질을 맞아, 생이야. 생인데 물질이지. 물질. 잠깐만. 생인데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지. 이게 생. 그치? 그리고 아저씨는 무슨 가치? 개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 이제 자, 일단 이 차이점이 있어요. 봅시다. 또 2번도 별표. 아저씨는 밥 한 그릇에 배부를 사람이 밥 두 그릇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서 벗어나는 삶의 태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즉 아저씨는 나가 밥 한 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밥 두 그릇을 추구한다면서 나의 삶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아저씨는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비판하고 있어요. 개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소리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건 뭔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달고, 자, 1900, 쓰지 말고 1939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발표한 줄 알아? 너네 한국사 어차피 나올 수도 있어. 수능 한국사 어차피. 창씨 개명령이라는 걸 발표해. 창씨 개명령. 창씨 개명령이 뭘 것 같아? 개명. 그치?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거부해서 싫다. 거부하면 죽어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거부하면 공민권을 박탈시켰어요. 그럼 공민권이 뭘까?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 같은 거야. 그럼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성명까지 바꾸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누가? 네가. 알겠니? 오케이. 자, 그게 좋잖아요. 아까 여기 침입한다는 게 있었죠? 자, 그게 좋잖아요. 그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영달이 뭐겠어? 나의 이익, 나의 뭐야? 나의 호화스러움, 알겠니? 자, 나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 문장을 배워야 된다. 네, 그게 좋잖아요. 아, 치료가 좋잖아요. 이사입니다. 조찬 어효가 어쨌든 원래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응? 조찬 아효가 아니면 조찬 어효인데 약간 방언들이 들어간다. 방언. 사투리. 알겠지? 네. 자,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면 그도 뭐를 모르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갈게요. 내려갑시다. 그렇지만 나는 몸에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소리야.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이 다른 뜻 별표 이렇게 화살표. 저 다른 뜻은 개인적 이익 추구. 아저씨는 나를 속물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속물적이라는 게 뭐야? 물질 물질주의만 추구한다는 거야. 돈. 네. 그다음에 다른 뜻이라뇨.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밑줄 시작.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 지인들하고 좋게 지내야지요. 자,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자, 써있네. 나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주인 다이쇼. 그럼 얘는 어느 나라 사람이겠냐? 한국 조선인이야, 일본인이겠지? 신용을 받아야 되고 일본인의 신용을 얻으려면 기꺼이 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믿어봅시다.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자, 세상 물정 별표. 여기서 나가 얘기하는 세상 물정이 뭐야? 물질적 그치.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하고 잘 지내야 돼? 일본인들하고 잘 지내야지. 그죠? 자,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자,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도 지금 아저씨가 이제 답답한 거야. 그럼 봐봐요. 얘들아. 나도 아저씨를 뭐하고 있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서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서로. 자, 내려가 볼게요. 아저씨에 대한 나의 비판입니다. 뒷장이죠, 여러분들. 뒷장. 네, 창시예요 저거. 응? 창이 성인 거예요. 이거? 네. 아니야. 창씨 개명은 성과 이름을 바꾼다는 거야. 개편한다는 거야. 개편. 알겠지? 그런 소리야. 그 소리야. 개편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이에 네가 박은 세상 물정이 됐지. 내 앞길이 환하게 튀었다고 그랬지. 내 환갑까지 10만 원 모은다고 그랬지.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요 별표.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자, 이 세상 물정은 뭐래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랍니다.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자, 밑줄 쳐야 되네.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별표. 자,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얘기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는 식민지 현실 내에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여러분들 정착돼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정부는 치안, 국방, 행정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 있지.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자본주의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빈부차가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나타나지. 맞잖아. 빈부차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 맞아. 어떤 애는 그 시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그냥 잠만 자고 있고 게으르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 아침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경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부자와 빈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알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빈부차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이 빈부차를 문제점으로 인식할까 안 할까? 자본주의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의 탓으로만 바라보는 게 자본주의야. 근데 사실 또 아니거든. 내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몸에 장애가 있어. 또는 열심히 살다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어. 아니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난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의 탓이야? 그건 아니거든. 또 내가 태어났는데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는데 초가집이야. 그럼 출발선이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어때? 등한시해요. 알겠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사실 보완하고자 나타난 게 무슨 주의일까? 사회주의야. 그래서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결합해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제도 있어 없어요? 있지. 이게 다 사회주의 요소야. 알겠니? 근데 이 시기 때는 그러한 사회주의 요소는 없었던 자본주의야. 이 시기 때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사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알겠니? 오케이? 지금 뭔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아저씨가. 오케이? 이어서 갑시다.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자, A. 아저씨의 질문은 나가 가진 세상 물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아저씨의 질문은 자신에 대한 나의 지적이 부당함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게 됐다.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게요. 이제 자, 사람이란 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자,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와, 어려운 말이죠. 여기 묶어보세요. 여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밑에 해석을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꼭 발표쳐놔야 돼. 저 지금 발화만 가지고는 저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일본의 지배도 결국 역사적,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다? 종식될 것이다. 언젠간 일제강점기도 끝날 것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개인의 삶은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줄 주세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개인의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자, 근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세요.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네 뜻대로만큼은 안 된단 말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자, 밑에 읽어보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흐름을 이길 수 없다. 세상 물정을 단순히 당대의 통속이나 동향 정도로만 파악하는 나에게 세상 물정이 역사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알려주게 됐다. 자, 여기도 묶어주셔야겠죠.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의 뭔가 교훈 아닐까요? 그죠? 자, 갑시다. 자, 이어서 내려갑니다. 자, 젠장 아저씨도 요전 낑구라는 잡지에서 보니까, 자, 낑구라는 잡지 밑줄, 잡지 이름이야, 잡지 이름. 자,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니다. 기회는 자기가 만든다고. 자, 누가 말했다고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나폴레옹 일단 밑줄. 자,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고요. 자, 자꾸자꾸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지요. 7008기 고르시오. 자, 7008기 일단 별표. 자,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않냐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르는 말이다. 자, 밑에 B를 보면 나는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해. 자, 일단 별표 쳐보세요. 여기. 나는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해서 아저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함.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제 또 아저씨 뭐라나 봅시다. 자,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수능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자, 너는 7008개에서 성공한 몇 사람만 모았지. 자, 8번 일어섰다가 9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고는 다시 일지 못한 이거겠어요. 일지 못한. 일어나지 못한. 자,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지? 자, 그러면 아저씨는 나가 나폴레옹의 삶 중에 성공했을 때만 보고 세상 물정을 거스르며 살다가면서 비판합니다. 자, 그래도 두고 오시오. 나는 천하 없어도 성공하고 말 테니. 자,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 써요. 일해보기도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고. 자,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처럼 7.8개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내려갑니다. 마지막 장 봅시다. 자, 일단 여기 글게요. 하늘은 꼭 올라가 보고 그래야만 높은 줄 아니? 자, 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 동해도 닿지 않은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 그게 어디다만 말이고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 부리고 있을까? 자, 등야. 자, 아저씨 올해 몇이지요? 33. 그러니 이제는 그만큼 해두고 맘 잡아서 집안일 할 나이도 아니요. 자, 여기서 집안일이 뭐겠니 얘들아? 방구석에 처박혀서 있지 말라고. 나가서 좀 일 좀 하라 이 소리예요. 집안일은 해서 뭘 하나? 자, 그렇게 들면 그 짓은 해서 또 뭘 하나요? 자, 밑줄 요거 얘들아. 요 그 짓. 그 짓이 뭐래요? 나는 아저씨가 그 짓을 중요시해서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짓이 뭐겠니 얘들아? 그 짓. 이거지 뭐. 철학운동이죠. 철학운동. 이념운동. 알겠지? 자, 무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럽니까? 목적, 희망? 네.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자, 원 그런 법도 있나요? 법? 그럼요. 법이라. 아저씨, 자, 왜 그래? 아주머니가 고맙잖습니까? 고맙지. 불쌍하지요? 불쌍? 그렇지. 불쌍하다면 불쌍할 사람이지. 자, 그런 줄은 아시는만 알지.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알면서 그러시오. 알면서 그러시오. 별빛이자. 여기 나오세요. 자, C. 나의 질문은 아주머니를 고생하게 만드는 아저씨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나의 질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아저씨를 조롱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자,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싶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이고, 자,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다 쓰면 그렇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아니지. 너의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또 고생하는 게 아니란다. 자,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시오? 아니야. 자, 그러달라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혜를 덜어는 갚아야 올 게 아니오. 자,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글쎄, 은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인재 병이나 확실히 나아가신 뒤에 라던. 자, 내려가 볼게요. 바꿔서 원. 글쎄 한다는 소리 좀 보시지요. 시침이 뚝딱 누워서 바쁘다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자, 일단 별표.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 저 아저씨는 안 바뀌어. 바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저 어디로 되나 손톱만치로 쓸모는 없고 남한테 폐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바삐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별표 치세요.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지락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고는. 자, 1번 봅시다.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아저씨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나는 아저씨를 이 가정과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아저씨와 나의 주요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자, 몇 개만 좀 볼 거거든 얘들아. 다 보진 않고. 자, 일단 1번은 좀 별표 쳐주세요. 이 서술상의 특징이 있죠? 자, 여기는 일단 별표 쳐봅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책으로 봐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 나가 서술자이지만 작가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는 화자로 설정해 독자가 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 나는 일본인 주인의 가게에서 일하며 일본인과 결혼하고 성명을 바꾸는 것을 세상 물정을 아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병을 얻은 아저씨를 세상에 해롭만 끼칠 사람이라며 경멸하고 죽어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나의 목소리를 통해 일제강점기 현실에 야합하는 나의 속물성을 폭로하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인 아저씨가 지닌 역사적 인식을 부각하는 밑줄 치세요. 반어적 아이러니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주인공인데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바꿔주세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들아? 지금 자 졸지 말고 헤이 이 깨워줘. 졸지 마.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얘들아. 여기서 나가 누굴 비판하고 있어? 아재를 비판하고 있지. 근데 사실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야? 나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반어적이라는 거야. 알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구조. 이거 제목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저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체크해야지, 여러분들. 인물 대립을 통한 주제의식 형상화. 요거 별표죠. 자, 현실 수능적 인물 나야.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해서 불가능은 없다고 믿고 7.8기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제에 수능하려 주인의 신용을 얻고 이웃 일본인들과 좋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작 비판받아야 할 새끼가 이 새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자, 현실 비판적 인물 아저씨입니다. 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세상 물정,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이야 존재한다고 믿는 인물. 나가 일본화하려는 태도를 두고 자신의 개성을 속이고 생활에 아첨하는 더러운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됐나? 네. 어쨌든 두 사람을 뭐하고 있죠, 여러분들?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 맞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대화 중심의 전개.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화 중심의 전개. 자, 제시된 본문은 나와 아저씨가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두 인물의 논쟁을 통해 여기 밑줄 가치관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고 아저씨의 논리적 말문이 막히거나 엉뚱한 독백을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도리어 이걸 통해 풍자적 비판적 효과를 얻긴다. 비판적. 보세요. 그러니까 지가 비판받아야 할 인물인데 오히려 아저씨에 대해서 막 불만이거나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독자들은 보면서 어때? 병신, 뭐 재밌잖아, 웃기잖아. 이게 풍자 비판이라고 알겠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봤을 때는 나가 웃긴 놈이잖아. 나가 욕먹을 놈 아니야. 거기서 풍자 비판 효과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함과 비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책 봐봐. 아저씨는 대학교 공부까지 한 지식인이지만 감옥에서 병을 얻어 나온 뒤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내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자, 아저씨는 아내의 고생을 알면서도 고생을 낙으로 삼는다.
고생을 낙으로 삼다는 게 뭐야? 고생도 뭐하다? 즐겁다. 알겠지? 자, 궤변을 늘어놓거나 은혜를 갚으라는 나의 말에 바빠서라고 회피하는 등 무기력하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자, 밑줄.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좌절한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뒤에는 만화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 풉시다. 네, 만화 보면 좋아요. 네? 만화 보면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만화를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좀 쓰라 이겁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치수의 뜻이 뭐예요? 치수? 뭔가 수치스럽다 그런 말이야. 뭔가. 그런 거. 응? 그러니까 사실은 아저씨가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은 누구죠? 아저씨예요, 나예요, 나잖아. 맞지? 그래서 반어적 효과가 좀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니? 자,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문제 쪽 펴세요, 문제 쪽.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잠깐만. 됐다. 이 글씨 안 보이면 저기로 하세요. 교재로 오세요. 네. 자, 아저씨가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며 자기 분수에 벗어나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구절을 3어절로 쓰래요.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밥 몇 그릇? 두 그릇. 두 그릇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 네. 그러면 앞에 펴서 찾아보세요. 앞에 펴면 한 5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얘들아. 찾니? 3어절로 써야 돼. 자, 이렇게 쓰면 돼. 밥 몇 그릇? 두 그릇. 두 그릇이. 밥 두 그릇이. 밥 두 그릇이. 됐나? 네. 자, 어절이랑 음절 차이가 뭐였죠? 이거 몇 음절이야? 한 1음절. 네. 이거 몇 음절이야? 3음절. 알겠니? 네. 1어절, 2어절, 3어절. 알겠니? 네. 응. 아, 그러니까 문장으로 듣는 거야. 알겠지? 어절. 음절은 글자 숫자 3개. 글자 3개. 알겠지? 글자 숫자. 알겠나? 네. 응.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윗글에 나타난 세상 물정에 대한 부인물의 상반된 인식을 정리했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단 A는 2어절, B는 2어절로 작성하시오. 나 주인의 이웃의 비위를 맞추며 영가를 추구함. 자, A에 뭐 써야 될까 얘들아? 비위를 맞추고. 여기야. A는 비위를 맞추고. 1어절, 2어절. 알겠니? 비위를 1어절 맞추고 2어절. 주인의 비율을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면 영가를 추구함. 이거죠. 자, 아저씨. 자, 거대한 힘입으로 B 별수가 없는 거라 인식함. 뭘까? 그거를 지배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야, 별수가 없는 거다. 빨리 찾아보면 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맞아? 그럼 뭐 쓰면 돼? 그것을 따라가지. 써주면 되지. 그것을 따라가지. 그것을 따라가지.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 없는 거랑 인식함. 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비리를 맞추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따라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 문제 갑시다. 네. 이거 글씨 잘 써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당연하죠. 콩콩 이쁘게. 다음은 나폴레옹에 대한 두 인물의 관점을 비교했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구절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나는 실패하더라도 나폴레옹처럼 다시 일어서는 7.8기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거 4어절로 써야 되는데. 그럼 7.8기 나폴레옹 빨리 찾아보면 돼. 네. 이거야. 갑절 용기를 내 가지고, 되겠지? 네. 갑절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 나폴레옹 있는 부분에 있어. 나폴레옹 알겠나? 네. 자, 됐죠? 자, 그 다음 거. 반면 아저씨는 영웅인 나폴레옹조차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이것에 순응할 때만 성공할 수 있었다며 나의 맹목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B는 뭘까? 세상 물정. 알겠지? 네. 세상 물정이야. 세상 물정. 자, A는 갑절 용기를 내 가지고 4어절. 자, 그다음에 B는 세상 물정. 자, 넘어갑시다. 4번 문제. 자,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한 말을 본문에 찾아 쓰시오. 자,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채, 결여가 뭐야? 근데 결여? 없다고. 알겠지? 네. 사회의식이 없는 사람,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인물이다. 작품 속에서 이러한 나의 세속적 목표는 특정 나이와 구체적 액수로 명시되어 나타난다. 이거 뭘까? 한가지 일단 키워드는 얘들아, 특정 나이와 구체적인 액수. 돈 액수가 나온다. 돈 액수. 찾아봐. 빨리. 10만 원. 근데 나이도 해야 돼. 나이도. 왜냐면 3어절이잖아. 3어절. 한가까지 10만 원. 그렇지. 환갑까지 몇만 원? 10만 원. 알겠죠? 아, 환갑까지 10만 원. 60살까지 10만 원. 알겠니? 네. 저는 60살 얘기도 쓰고 있어요. 그럼 틀려요. 맞게 안 해줘요. 그냥 찾아 쓰시오는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알겠니? 환갑 띄고 까지예요. 아니야, 환갑까지 10만 띄고 원. 아,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렇지,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네. 환갑까지 띄고 10만 띄고 원 맞나? 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물론 문법에서는 붙여도 되죠. 네. 띄어내고 그건 지금 되죠. 그 문구는 아니니까 네. 그대로 써주셔야 돼. 자, 5번 갑시다. 본문에서 아저씨가 아주머니의 희생을 합리화하기에 펼치는 궤변이 뭔 줄 알아? 삽소리야, 삽소리. 자, 궤변을 요약한 문장이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 찾아 쓰시오.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희생을 두고 A라고 말했어. 이게 첫 번째 삽소리거든. 뭘까? 이거 알 텐데. 고생하는 게 뭐란다? 낙이란다. 알겠니?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자, 써주시면 됩니다.
고생하는 게 나 뛰고 일한다. 고생하는 뛰고 개 뛰고 낙이라는 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얘들아. 자, 그리고 그녀를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무책임함을 교묘하게 표장했대요. 이거 볼까? 만 얘기 나오는 데 있는데 만 얘기.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쓰라린 말에서 무슨 맛을 알아낸다? 단맛을 알아내는. 자, 쓰라린 맛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자, 쓰라린 맛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는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B는 쓰라린 맛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6번 갑시다. 오늘. 자, 6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보기는 아저씨가 나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핵심 논리를 설명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찾아 쓰시오. 둘 다 이음절이네요. 자, 아저씨는 억압적인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내면의 고유한 본질을 중시한다. 즉, 아저씨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야. 그다음, 하지만 나는 오로지 눈앞의 물질적 안위와 생존만을 위해서 부당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아저씨는 이처럼 자아를 기만하면서까지 물질적이고 세속적 가치에 기대어 사는 삶을 두고 가장 더럽고 가련 불쌍한 것이라고 일갈한다. 자, 본문의 대사 중에서 아저씨가 내면의 고유한 본질을 지칭한 단어 뭘까 얘들아? 생활일까 개성일까? 요거 개성이야. 개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자, 물질적 안위와 생존을 지칭한 단어는 뭐였을까? 생활. 알겠니? 생활이었어. 생활. 됐죠? 그래서 A는 개성, B는 생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7번 갑시다. 자, 다음 보기는 나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A, B 들어갈 적절한 말을 독백에서 찾으래요. 봅시다. 나는 사람의 가치를 철저히 실용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쓸모에 따라 평가한다. 그렇게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은 아저씨를 혐오하고 그가 타인과 사회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잉여인간이라고 깎아내린대요. 너무하네요. 본문에서 나가 아저씨를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인식한 부분은 A이다. 뭘까? A에 뭐 들어가야 될까? 결말부 독백에서 있을 때 결말부 독백. 그 얘들아, 그 바로 왼쪽에 사람 속차릴 영함 없어요. 그저 어디로 되나 손톱만 치로 쓸모는 없고 남에게 사패만 끼치고 여기 보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에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남에게 뭐만 끼치고 남에게 사패만 끼치고 그냥 패만 끼친다는 거죠. 남에게 사패만 끼치고 이거 써주면 돼요. 남에게 사패만 끼치고. 자, 사회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인식한 부분은 뭘까?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문장.
세상에 뭐 끼칠 사람? 해독만 끼칠 사람. 근데 3어절이니까 세상에 해독만 끼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세상에 해독만 끼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야? 복이 되는 존재라는 거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세상에 해독만 끼칠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자, 보기 읽어볼게요. 자, 다음 보기와 본문을 연관지어 이해할 때 A, B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소설의 제목 어리석은 아저씨 부인이. 오케이? 그러니까 네. 수치스러운 인간이라는 거야. 수치스러운 인간. 작가의 반어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거 알겠지? 사실은 비판받아야 할 인간이 누구야? 나잖아, 나. 알겠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세속적 이익을 모르는 아저씨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식민지 현실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나가 진정한 어리석고 비판받아야 할 인물임을 풍자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나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본화 행위는 진실된 지혜가 아니라 단지 A 행위에 불과하다. 자, A에다 쓰세요.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그러면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의 뜻은 뭘 것 같아, 얘들아? 그냥 지 어때? 잘 먹고 잘 살라고 일본한테 뭐 한다는 거야? 비굴하게 군다 그 소리야. 알겠지? 자,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반면 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우선 나 얘들아, 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우선 뭐를 얻어야 된다 그랬지? 신자로 시작해요. 신용. 누구한테 신용을 얻어요? 나이시오, 주인, 그리고 일본인들. 알겠니? 일본 이웃들. 자, 이웃 내지인들과도 좋게 지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세라고 굳게 믿고 있다. 누가? 나가. 알겠니? 그럼 여기 써있는 연결 이웃 내지인들은 일본인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B는 그럼 뭐라 써요? 응? B는 뭐라 써요? 신용. 2호절인데. 오타 얘들아. 소리. 어절이 아니라 미안하다. 음절. 이게 진짜 이거 얘들아 이거 A가 이거 만든 거거든. 돈 겁나 많이 썼어. 그래서 그래도 약간 A가 보니까 약간의 오타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돈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9번 빨리 합시다. 나는 다음 보기는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아저씨의 관점을 설명했다. 본문에서 보기에 밑줄 친 기억에 대응하는 구절을 아저씨의 대사 중에서 7어절로 쓰시오. 자, 나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맹목적 성공신화를 추종한다. 반면 아저씨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압도적인 사회구조 앞에서 개인의 노력이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음을 보고 있다. 아저씨는 단편적인 성공만 쫓는 나에게 시대 압력에 굴복당한 다수의 희생자들이 존재함을 일깨워준다. 자, 이렇게 쓰세요. 영영 쓰러지고는, 자, 앞에 대사에 있거든. 영영 쓰러지고는 다시 잃지 못할 뭔 줄 알죠? 일어나지 못할. 자, 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숱하, 많다는 거야. 알겠니? 영영 쓰러지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자, 10번 별말구의 독백에서 아저씨가 병에서 회복되는 생명활동마저도 극도로 귀찮고 성가신으로 치부하는 나의 혐오스러운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쓰세요. 꼼지락. 미안하다. 그냥 꼼지락만 쓰자. 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보여줄까? 여기 얘들아, 요거야 이거.
요거 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알겠지? 그럼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됐죠? 네. 써주면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숙제.